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짚어봐야 될 모멘텀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도 김일성, 박헌영 이 좌파들과 전면적인 이념 전쟁을 거쳐서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한 이후에도 이념 전쟁과 체제 전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이는 공산당식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입니다. 지주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땅을 무조건 뺏어요. 그리고 지주들 쫓아내. 저항하면 죽여. 수용소 보내. 그렇게 해서 뺏은 땅을 소작하던 사람들한테 다 무상으로 그냥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가난한 농민들, 소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먼저 46년부터 정권을 잡았고 치밀하게 이 공산혁명의 여러 이 경험과 사례들을 일본, 소련 이 고문들로부터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초기에 앞서 나갔어요. 1948년에 뒤늦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한데 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시에는 다 농업인이었잖아요. 다 농민들이었잖아요.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시키냐? 자신을 내내 반대했던,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념적 색깔이 좌파, 중도 좌파 정도 되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농지개혁을 시켜요. 그래서 조봉암이가 채택한 방식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유상몰수해서 유상분배를 하는데 몇 년 거치 얼마씩 조금씩 내면 너네 땅이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다 추진한, 강행한 토지개혁은 공산당식 방식이고 이승만이 추진한 농지개혁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주들이 없어지고 지주들이 땅 대신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농민들도 어쨌든 몇 년 거치 조금씩 갚아서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상업, 공업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돼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지주들을 다 숙청하면서 이 소작농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그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땅은 뺏겼지만 어쨌든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 공장을 세우거나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도 그렇게 격렬한 반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숙청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편입할 수 있는 길을 틀어주고, 그걸 터주고, 그 다음에 소농들한테도, 소작농들한테도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야. 파퓰리즘 방식이 아니야. 네가 일해서 갚아야 돼. 라고 해서 자율적인, 자립적인 정신을 키워주면서 자작농으로 육성을 해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년간 농업국가 봉건체제였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화시키는 그 첫 출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이렇게 체제 경쟁을 시작했는데, 이 체제 경쟁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링컨이 자신의 반대파를 국무장관으로 파격적으로 영입해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파, 그리고 자신과 이념적 성격이 확실히 다른 조봉암이를 제1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전권을 주고 농지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북한과 체계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지로 나중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이때 자장농이 된 농민들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농민들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 수호대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쭉 보면 이승만이 시작하고 박정희가 이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대통령이 그렇죠. 생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이승만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가 수성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역사를 보면서 가끔 합니다.